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 하나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쩌면 이 질문은 연금보다 먼저 떠오르고 건강보다 더 걱정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실버타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요양원처럼 떠올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해볼까요? 실버타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가장 쉽게 말하자면 실버타운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 단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잠만 자는 집은 아니에요. 하루 세끼 식사가 제공되고 건강 체크도 가능하고 응급 상황에는 간호사나 의사가 바로 달려오는 말 그대로 주거 의료여가 안전이 결합된 복합 공간입니다. 그럼 실버타운의 내부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아파트처럼 생긴 실버타운은 각 세대가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혼자서 조리도 가능하지만 식당에 가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과 손잡이가 달려있고 거실에는 비상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복도에는 CCTV가 돌아가고 간호사가 있는 사무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입주민들은 요가를 하거나 체조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안에선 누구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럼 실버타운은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건강한 어르신들이 입주하는 자립형. 둘째,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동으로 옮길 수 있는 복합형. 셋째, 간병과 요양 중심의 요양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형 실버타운입니다. 지금부터는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유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립형 실버타운. 이 유형은 비교적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보통 만 60세 이상, 스스로 식사와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입주하죠. 주거 형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비슷해요. 주방도 있고 냉장고, 세탁기, 욕실 모두 갖춰져 있어서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에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시설 내에 의료진이 상주하고 식사가 제공되고 응급 호출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가, 헬스, 문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상 보증금은 보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월 생활비는 약 5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예요. 이 유형의 장점은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원할 땐 집에서 밥을 해먹을 수도 있고 외출이나 외박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별도의 요양시설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건강 변화에 대비하려면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합형 실버타운. 복합형은 자립형과 요양형을 하나의 단지 안에서 통합 운영하는 구조예요. 즉, 건강할 땐 자립형에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같은 실버타운 안에 간병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땡땡 어르신 부부의 사례를 볼까요? 처음엔 두 분 다 건강하셔서 자립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부인께서 낙상으로 수술을 받으시면서 케어가 필요해졌고 그 즉시 케어동으로 이동하셨죠. 남편분은 자립동에 그대로 계셨고 매일 식사 시간이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그리고 부부가 서로 다른 건강 상태에서도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상 보증금은 1억에서 5억 원, 월 생활비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복합형의 가장 큰 장점은 노후 건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아무래도 자립형보다 비용이 높고 입주 대기자가 많아 사전 예약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간병형 실버타운 요양형. 이건 이름 그대로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혼자 걷기 어렵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있거나 혹은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병원과 요양원이 결합된 형태라 보시면 되고,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여러 번 방문해 신체 활동, 위생, 식사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의료적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복약지도, 응급대응, 물리치료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어요. 보증금은 낮거나 없는 경우도 많고 월 이용료는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간병 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점은 의료 간병 중심의 안전한 돌봄. 단점은 개인 생활의 자유가 거의 없다는 것. 병원처럼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고 외출이나 가족 방문도 제한될 수 있어요. 이 유형은 실버타운보다는 프라이빗 요양병원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공공형 실버타운.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옵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공공형 실버타운입니다. 지자체나 복지재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서울, 부산, 대전, 수원, 청주 등 많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 비용은 거의 없거나 아주 저렴하고 월 생활비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 시설은 민간보다 간소하지만 식사, 기초간호, 운동 프로그램, 취미활동 등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비용 부담이 적고 혼자 사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줄여준다는 것. 단점은 입주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1에서 2년 대기는 기본이고 지역마다 신청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상담받고 신청 순서를 확인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는 서울 강서 실버하우스, 수원시 실버하우스, 청주 효문화센터 등이 유명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74세의 김정혜 어르신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고 민간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 500에 입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더 외로워요. 응급 상황 생기면 어쩌노? 누가 집문을 두드리면 이게 무슨 일이고 늘 불안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침에 건강검진 받으러 나가고 점심은 셰프가 준비한 식단 중에 골라 먹고 오후엔 영화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도 떠니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민간 실버타운은 얼마나 들까요? 보증금은 대체로 5억에서 10억 사이, 월 생활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입니다. 비싸죠. 하지만 여기에 식사, 의료, 운동, 청소, 문화생활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혼자 사는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되는 셈이죠. 반대로 공공형 실버타운은 훨씬 저렴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실버타운은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 내외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요건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우선 대상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 35만 원이면 새끼 식사에 운동도 하고 텃밭 가꾸기도 해요. 누가 보면 민간형 부럽지 않다 해요. 물론 시설은 좀 다르지만 이 정도면 저한텐 충분해요. 그럼 이제 실버타운의 장점과 단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실버타운의 장점 10가지, 단점 10가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실버타운의 장점 10가지. 첫째, 응급 상황 대응이 빠릅니다.
낙상이나 고혈압, 심장 이상. 혼자 살 땐 119 누르기도 어렵죠. 하지만 실버타운에는 응급 호출 버튼이 있고 24시간 상주 간호사가 바로 출동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가 매일 제공됩니다. 영양사 설계 식단, 당뇨식, 연식 등 개인 건강에 맞춘 식단으로 하루 세끼 걱정 없이 챙길 수 있죠. 셋째, 생활 리듬이 규칙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체조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저녁엔 조용히 독서나 TV. 규칙적인 하루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넷째, 같은 세대와 함께 살아 외롭지 않습니다.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같은 고민과 같은 나이,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다섯째, 가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청소, 세탁, 음식 준비. 직원이 도와주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적어요. 무릎과 허리가 한결 편해집니다. 여섯째,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풍부합니다. 그림, 음악, 영화, 독서, 수공예, 탁구.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곱째, 건강관리가 체계적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물리치료, 운동 처방, 내과, 치과, 한방까지 연결된 의료 서비스로 건강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가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식에게 미안하단 생각 없이 스스로 생활하고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아홉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활하면 인지 자극이 많아지고 우울증과 치매 진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열 번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지만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간 안에서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죠. 실버타운의 단점 10가지. 첫째, 입주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민간 실버타운은 보증금이 수억 원, 월 비용도 150만 원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은퇴자금 설계가 미리 안 되어 있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렵죠. 둘째, 자유로운 외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외박이 안 되거나 매일 출입 통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셋째, 개인 공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방이 좁거나 욕실이나 거실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공공형은 공동생활이 기본입니다. 넷째,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격, 생활 방식, 소음, 생활 리듬이 달라 같은 단지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해요. 다섯째, 시설마다 수준 차이가 큽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시설이 깔끔하고 서비스가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 답사가 꼭 필요합니다. 여섯째, 의료 서비스가 상주에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병원이 아닙니다. 24시간 전문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응급처치와 1차 대응 중심입니다. 중증 환자는 결국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배우자가 없으면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입주한 경우 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어요. 여덟째,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곳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건강 상태, 등급 판정 등 기준이 맞지 않으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아홉째, 생활이 반복되어 무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이나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오히려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열 번째, 아직 주변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실버타운을 요양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외로운 노인들의 공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실버타운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좋은 선택이란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겠죠.
실버타운은 완벽한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준비된 노후의 한 형태임은 틀림없습니다. 혼자 계신다면 혹은 건강이 걱정된다면 가족과 떨어져 살지만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면 그럴 때 실버타운은 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노후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돈을 잃지 않고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들 함께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 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